예, 정답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오, 이거 왜? 전쟁. 갑자기? 북한이 그렇지, 북한 뭐 파병했다 그랬잖아. 파병했었죠. 맞아요. 네, 맞아요. 지난 10월에 북한은 10,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상군을 러시아로 파병을 했죠. 네. 러시아 군과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전선인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돼서 전투를 수행했다고 하는데요. 사상자 공백과 전투력 유지를 위해서 올해 1월에서 2월 북한군이 약 3,000명 이상이 추가 파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기 북한의 국기를 첫 번째 힌트로 드려봤습니다. 그럼요. 쌤 혹시 저 두 번째 일론 머스크 사진은 그 예전에 저희가 쌤과 함께 해서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한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줬다 이런 얘기를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힌트로 나온 걸까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에 일론 머스크가 저궤도 통신망 스타링크 단말기를 제공해서 통신 인프라가 파괴된 지역에서도 우크라이나가 군사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쌤, 그 야자수랑 검은요, 그림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세 번째 힌트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상징하는 그림, 국장인데요. 두 개의 칼은 강인함, 그리고 국가의 힘을 상징하고요. 종려나무는 번영과 성장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사관이나 여권을 보면 저 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월 18일을 시작으로 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휴전 방안을 놓고 미국과 러시아 또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회담을 가진 곳이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그래서 힌트로 한번 드려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듣기에는 뭐 뉴스로만 들었지만 곧 휴전할 것처럼 막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끝난다라고 들었는데 뭐 끝나지도 않은 것 같고 휴전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럼 오늘은 이런 이야기 아마 들려주시려고 나오신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 중지, 그리고 흑해 해상 휴전 등 이런 부분 휴전에 합의를 했었죠. 하지만 이건 매우 낮은 합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모두 상대를 강하게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휴전, 종전까지는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을 좀 짚어보고요. 부분 휴전을 넘어서 전면 휴전, 더 나아가서 종전이 가능할지, 또 그것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Got to be a deal. No, got to be a deal. Too many people being killed. That is a war. That's too many people. Got to make a deal.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우크라이나 전쟁 30일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중재 속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에너지 시설에 이어 흑해에서도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쟁 3년 만에 처음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부분 휴전에 합의를 했지만 여전히 서로 공격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Ми ж підтримуємо всі кроки щодо закінчення війни. Ми і будемо підтримувати, але для того, щоб щось підтримувати, треба розуміти, що конкретно. Сама по себе идея правильная, и мы, безусловно, ее поддерживаем. Но есть вопросы, которые мы должны обсудит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부활절을 맞아 딱 30시간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상황이 끝날 정말 것 같더니 안 끝나고 있네. 휴전을 했다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뭔가 우리가 3년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전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래가지고 뭐 금방 싸운다면 금방 끝날 것이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1년 전에 생각해서 했던 것 같은 대사인 것 같기도 하고 2년 전에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오셨군요. 그때는 설마 3년째 방송 안 하겠죠? 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됐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게? 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3년을 짧게 한번 되돌아볼까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의 군사 동맹인 나토 회원국 확대로 인한 자국의 안보 위협과 또 우크라이나 내의 친러 지역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발발했는데요. 러시아의 일방적 우세로 끝날 것이라던 초기 예상과는 달리 장기전 소모전이 됐죠. 맞아요. 보시는 것처럼 군사적으로 우세했던 러시아가 동남부 전선에서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발발 7개월 후인 2022년 9월 30일에는 점령지인 루한스크주, 도네츠크주, 자포리자주, 그리고 헤르손주 이 4개 지역을 자신의 영토로 편입하기도 합니다. 근데 기억나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랑 민간인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다라는 얘기 들었었거든요. 네,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인 8월 24일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소도시의 기차역을 미사일로 공격을 해서요. 10대 청소년을 비롯한 20여 명이 숨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군사 지원과 또 기동력을 이용해서 같은 해 9월에서 11월 하르키우 지역과 헤르손 지역 일부를 탈환을 했고요. 이어서 2023년 6월부터는 러시아군이 점령한 동남부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서 대반격을 시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말죠. 그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예, 서방의 무기 지원이 일단 좀 늦어졌고요. 병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방어선이 삼중이었습니다. 매우 견고했고요. 우크라이나가 제공권을 확보하지 못해 공중으로 지원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큰 전투보다는 국지전 성격으로 소규모 전투가 계속 벌어졌고요. 지난해 8월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 지역에 기습적으로 진격해서 일부 지역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기도 합니다. 쌤 여기 지도에서 보면은 저 빨갛게 돼 있는 곳이 쿠르스크 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번에 북한군이 파병된 곳이 저 지역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빼앗긴 쿠르스크 지역 본토죠. 영토 탈환을 위해서 북한군을 포함한 5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영토를 계속해서 되찾아 나갔죠. 그리고 지난 3월 9일에 친러 텔레그램 채널에 공개된 영상입니다. 야간 작전 내시경하는 영상인가요? 커다란 파이프 내부로 남성들이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러시아 특수부대의 약 100명이 15km 길이의 폐쇄된 가스관으로 이동을 해서요. 대기했다가 우크라이나 방어선 뒤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가스관 통과했어요? 중생크 탈출이네. 15km. 완전 땅굴 작전하고 비슷하네요. 근데 이게 성공을 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결국은. 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 러시아는 드론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군 보급망을 방해도 하고요. 또 주요 도로도 장악하면서 점령당했던 쿠르스크 지역 영토의 85% 이상을 탈환을 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군 10,000명 정도를 이제 포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달 12일 날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군복을 입고 쿠르스크 지역을 방문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격전지 쿠르스크를 방문했습니다. 군복 차림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자국 영토를 탈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Наша задача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окончательно разгромить противника, восстановить положение вдоль ли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границы.